공천하면서 절대 그 순항할 수가 없다. 수많은 게 암초가 있어서 우리 옛날에 그 타이타닉 있잖아. 타이타닉. 그 배 침몰하듯이 김민석 호독에 그 침몰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그 바로 그 와해 붕괴될 가능성이 도중에 상당히 높다. 특히 김민석이가 공약한 게 있거든요. 김민석이가 공약한 걸 안 지키면 안 지킨 대로 또 왜 안 지켰냐고 비판받아가 무너지고요. 공약한 걸 지키다 보면 이게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김민석이가 말도 안 되는 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 공약을 지키다 보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또 이게 좌파 내부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 이거 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김민석 체제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확하게 그 김민석이가 만날 4개 암초, 그 하나만 부딪혀도 타이타닉처럼 배가 침몰할 수 있는데 4개의 김민석이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4개의 거대한 암초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첫째. 이거는 제가 한번 이게 방송했는데요. 첫째는요, 당장 이게 그 내년 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걸 이게 어떡할 겁니까? 김민석이가 자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내가 당선되자마자 준비하겠다. 그러기에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내가 제 신임을 묻겠다지만은 그냥 서울시장 참패하면 내가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시장이 참패했는데 김민석이 제 신임회가 계속해라.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서울시장이 참패하면 결국 김민석이는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민주당에 이제 비대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보궐선거는 만약에 633으로 오세훈 시장의 판결이 나면 이게 그 4월 7일 날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민석이가 이길 수 있냐? 지금 사람이 없어요. 강훈식이는 못 나와요. 강훈식은 이게 다음에 대선 주자로 이재명이가 아끼라야 되거든요. 서울시장 나와 떨어지면 이게 치명타이기 때문에 강훈식이나 못 나오고 서울에 영보도 없고요. 그럼 누가 있나? 정원호는 또 못 나오죠. 정원호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박주민이, 전현희, 뭐 서영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박주민이가 되겠어요? 박주민이가 뭐 가발이 아니고 이제 머리를 심은 거죠. 요 차이. 누구하고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뭐 가발하고는 좀 달리 머리를 심은 거 정도인데 박주민이가 이 세월호 뭐 배지나 주룩주룩 달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박주민이가 놓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막 후보가 차고 넘쳐. 안철수, 나경원, 신동욱, 박주민 뭐 많아. 박수민, 강남을의 박수민 저번 후보 놓았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저쪽은 없어요. 결국에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압승하면 첫째 김민석 체제가 무너질 첫째 그 암초는 바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심각하죠? 바로 이제 그 공소 취소입니다. 야, 김민석이가 약속을 했거든요? 안 해주면 이게 이재명이가 배신감 느끼지. 안 해주면 이재명이가 배신감 느끼지. 공소 취소 안 해주면. 이재명이 교수가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있나? 아니, 일단 이게 특검법을 만들래도 뭐, 특검법을 만들 명분이 있어야지. 조작 기소가 됐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 증거가. 특검도 안 돼. 근데 뭐, 정성호 공소청에 뭐 지시해도 안 돼. 김민석이가 방법이 있나? 그러기에 공소 취소를 제일 반대하는 게 유심이거든요. 유심이나 조국이나 김어준, 이 자들이 그 되게 반대합니다. 왜? 공소 취소해가 총선에 참패하면 다 죽거든요. 대선도 뺏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공소 취소하겠다고. 그때 제가 방송했잖아. 약속했잖아. 안 하면 이재명이한테 맞아 죽어. 하면 국민한테 맞아 죽어. 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 김민석이가 이걸 이재명을 생각해가 밀어붙이다가 국민 저항에 국민한테 맞아서 결국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하는 순간에 김민석 체제는 와야 됩니다. 그럼 안 하면 이재명이가 그냥 둘까? 그건 한번 지켜봐야죠. 하여튼 김민석으로서는 헤쳐나기 어려운 두 번째 함수는 공소 취소, 이재명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암초가요. 지금 임박인 게 바로 조의대 탄핵하겠다고 계속 공약했잖아요. 김민석이가 계속에 내가 당대표 되면
조희대 탄핵하겠다. 조희대가 전화비죄로 왜 해부해가 신을 끊느냐. 예를 들어 그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왜 전화비죄를 해부하느냐. 그 다음에 대법관을 왜 추천 안 하느냐. 내가 이게 조희대 탄핵하겠다. 계속 이야기했잖아. 근데 탄핵 안 하면 약속 위반이지. 근데 탄핵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그러면 이게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특히 대법원은 뭐 가만히 있나. 이재명 재판관장 날짜 잡아. 이게 대법관 회의 하면 되거든요. 재판 진행은 전화비체가 아니고 그냥 대법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재명 재판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게 해야 된다 하면 하는 거지 뭐. 왜? 송영길이가 하자 그랬잖아. 송영길이가 옛날에 홍준표 사건 때 대통령이라도 재판하고 있는 건 해가지고 난리 된다. 이랬잖아요. 결국에 조희대 탄핵을 안 하려니까 약속 위반으로 개딸들이 가만히 있나. 근데 탄핵하려니까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 이재명 재판적에 거기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우리 초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이게 여론 폭락하겠죠. 지지율이 폭락하겠죠. 결국에 김민석으로서는 괜히 그 공약을 해놨는데 조희대 탄핵한다고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김민석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이게 세 번째 지금 암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호가 마주할 네 번째 마지막 암초는요. 바로 이게 그 개헌입니다. 개헌. 자기야 뭐 국정과제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기 송영길이 묻던데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인데 김민석이가 개헌을 뒷받침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연임을 포기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 이재명이가 연임을 안 하겠습니다. 이 말 안 하거든요. 오늘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도 나오잖아요. 이재명의 전략은 1년 후퇴 8년 전진. 우리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란 말 있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근데 이재명의 전략은 8년 연임을 위한 1년 임기 축소거든요. 내 임기 1년 줄인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나는 사퇴해버렸으니까 내가 1년 임기 줄이가 사퇴하고 그러나서 이게 개헌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법에 보면 개헌은 개헌 당시에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먼저 1년 단축해야 사퇴해버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권한대행이 개헌을 하는 거야. 개헌해놓으면 이게, 이거 개헌 당시에 대통령 아니잖아. 이미 사퇴한 대통령이잖아. 이렇게 우겨. 그리고 헌재에서 뭐 그런 해석을 해. 이래가지고 그냥 나 출마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국민의 선택 아니냐. 내가 출마한 데서 대통령 된다는 법은 없지 않냐. 출마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노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거 연장 업무 아닙니까? 아니, 임기가 연장된 데서 이게 뭐 무조건 대통령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국민이 선택은 해야 되지만, 일단 이게 출마 자격을 얻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출마를 못 해야 될 놈인데, 이재명이는 그런 놈이거든요. 어떤 짓을 하는 놈이 이재명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김민석이가 이제 그 개헌에 불 붙으면 김민석이가 불에 타 죽죠. 왜 이재명이는 연임 포기 안 하고 꼼수로 하려는데, 그러면 이게 김민석이 지도 대통령 노리는데 이거 뭐 난감하죠. 김민석으로서는 이재명이가 연임하겠다 하면 난감해. 나도 대통령 한번 하자. 이래가 이재명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고 와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뭐 그냥 오히려 이재명을 연임시키려 하다가 국민한테 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